이춘풍전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특강 19쪽입니다. 자, 이춘풍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춘풍이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그의 아내가 여기서 이 소설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과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 고전 소설이고 지어진 시기는 조선 후기 때 소설입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상들 중에서 우리가 비판할 만한 사회상의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선 후기 가부장적 사회 제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남자 우월 사상을 넘어서 그 한 가정 안에서 가장의 역할, 특히 남성의 역할, 지위가 능력이 있던 없던 간에 가장 우선으로 평가받는 이 시기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한 소설입니다. 자,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이 소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이 소설에는 먼저 이춘풍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시 너무 옹졸하다, 그지? 이런 느낌일까? 자, 이 사람이 이춘풍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아내. 아마 이 소설에서 최 씨라고 나올 거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춘풍, 이 둘은 서로 부부고, 이춘풍은 되게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몰락 양반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보면 돼. 경제력은 없는데 돈은 없고, 그런데 뭐 내가 양반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이런 것도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뭐 과거 급제할 수 있다 이렇게 허풍 허세가 많고 실속이 없는 그런 인물,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져. 자, 이춘풍의 처는 그에 비해 경제력도 있고 수완도 갖춘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의 배경이 맨 처음에 경성, 서울이죠. 서울이죠. 서울의 한 시골 마을에 이렇게 있다가 이춘풍이 계속 일을 안 하고 이러니까 이춘풍의 처가 내가 그러면 경제력을 해서 당신 벌어먹어 살리겠다. 대신에 각서 같은 거 하나 써라. 이런 식으로 해서 소설이 막 시작이 되거든. 이춘풍이 알겠다고, 네가 돈 벌면 내가 그 돈에 손도 안 대고 네가 번 거 다 네 재산으로 다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춘풍의 처가 실제적으로 제가 품팔이를 해서 그 품팔이 품앗이 같은 거 해가지고 돈을 막 법니다. 근데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춘풍이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장사를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장사를 하려고 어디 가냐면 그때 당시에 되게 평양이 큰 도시여서 그런 장사꾼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었거든. 내가 평양으로 가서 내가 한번 사업해봐야 되겠어 라고 해서 딱 관가에 가가지고 돈도 되게 큰 돈을 지가 딱 겁도 없이 그냥 딱 빌려와가지고 나 이제 평양에 갈게. 장사하러 떠납니다. 이춘풍 처는 아니까 이춘풍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니 가면 100% 돈 다 탕진한다 가지 말라고 엄청 만류해.
안 듣겠죠? 자, 안 듣고 그냥 평양에 가서 장사를 시작해보지도 못해.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기생추월한테 속아가지고 기생추월이가 되게 돈 많고 어리숙한 사람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유혹을 하고 이러이러한 거에 돈을 한번 투자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유혹하고 결국 속아가지고 전부 다 돈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때 이춘풍처가 장사하러 간다 할 때부터 말로 했잖아. 신랑이 못 믿어가지고 평양으로 떠날 때 지도 따라가. 근데 이춘풍이 절대 못 따라오게 하니까 어떻게 가냐면 남장을 합니다. 남장을 해서 따라가. 근데 그냥 남장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서 그래도 신랑의 일을 좀 돕고 신랑이 잘 하는지 못하는지 좀 살펴보려면 그래도 자기가 뭔가 좀 어떤 위치를 가진 상태에서 가야 되잖아. 그래서 평양감사, 약간 조수 같은 역할, 회계 같은 거 하고 하는 역할. 여기서 비장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직책이 비장의 역할로 따라가게 돼. 자, 그리고 자기 남편이 기생추월에게 속아가지고 돈을 다 탕진했다는 걸 알고 기생추월을 잡아들여가지고 막 고문을 합니다. 네 걔 속였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돈을 다 받아내.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남장인 부분인데, 자, 결국 문제를 일으킨 건 이춘풍인데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춘풍의 첫 쇠시죠. 문제를 해결했죠. 남장의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했잖아. 자, 일단 남자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걸 여자가 해결했다. 무능한 남성이 문제를 일으키고 유능한 여성이 문제를 해결했다. 뭐를 비판한다? 무능하고 자, 여기서 무능한 남성인 이춘풍은 뭘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가장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 자, 그래서 그 당시 사회제도, 가부장적 사회제도. 자, 능력 있는 여성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가부장적 사회 제도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는 거고, 자,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능력 있는 여성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자, 능력이 있는 여성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는 가부장적 사회 제도에 대한 비판을 이 남장을 통해 보여주는 거고, 그렇지 않고 결국 이춘풍의 처가 문제를 해결을 한 건데 여성의 모습이 아니고 무슨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합니까? 남성의 모습으로. 만약에 이춘풍이 아무리 능력을 갖춰도 여성의 모습이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있다 없다? 기회조차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다? 한계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성의 모습이 아니고 남장을 했다는 것이 어떤 가부장적 사회의 한계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쌤이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구분하기는 했지만 그냥 이 남장의 모습을 보고 보통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정리해두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춘풍의 처가 남장의 모습으로 이춘풍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능력한 남성, 가부장적 사회 제도에 대한 비판이자
그리고 이런 모습이 여성의 모습이 아니고 남장의 모습으로 해결된다라는 것이 가부장적 사회제도의 한계, 여성의 사회 진출의 한계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런 여성들의 모습이 많이 소설에 등장하는데, 이런 여성들의 모습이 많이 등장한 걸 보통 여성 영웅 소설이라고 하는데, 여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럼 반드시 누가 등장하냐면 무능력한 남성이 꼭 등장을 하게 돼. 자, 근데 이 여성 소설이 소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 남장을 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적극적인 모습을 띠게 되면 그냥 여성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요즘에 이런 소설들이 꽤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에 이렇게 그 분위기에 맞물려서. 자, 그리고 계속 보면, 자, 그래서 결국 이 돈을 받아가지고 비장이 이춘풍의 아내가 이춘풍에게 돈을 돌려줘.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부분에서 이춘풍이 잘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돈은 누구 덕분에 돌려받은 거야? 자신이 잘해서 돌려받은 게 아니고 자신의 아내 비장이 일을 잘해서 돌려받은 거지. 근데 마치 내가 성공해서 돌려받은 양 어디로 돌아오냐면 다시 서울 집으로 돌아와서 되게 떵떵거리면서 들어와. 그래서 득이양양. 득이양양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밥상 차려라, 뭐 차려라, 반찬이 이게 뭐냐, 별로다, 막 이렇게 투정을 부려. 그래서 이춘풍의 처가 딱 가만히 있다가, 이춘풍의 처도 남자 아닌 상태로 오겠죠. 가만히 있다가 얘 봐라?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겠지. 괘씸하겠지. 자, 그래서 다시 비장으로 변장을 해. 자, 그래서 이춘풍이 처음에 자기 아내였을 모습일 때는 무시하거든? 반찬이 이게 뭐냐? 내가 큰일하고 왔는데 이렇게 하는데 비장의 모습으로 다시 등장하게 되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비장은 왜? 그동안 속사정을 다 아는 사람이니까. 아유, 어떻게 이 먼 곳까지 왔냐? 어찌 이리 누추한 곳까지 왔냐? 납작 엎드려가지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래서 득이양양하다가 비장의 모습을 보고 안절부절 못하게 돼. 자, 그래서 비장이 뭐 이렇게 네가 예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냐, 네가 잘못하지 않았냐, 뭐 네 와이프는 어디 갔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다가 사실은 나다라고 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서 이춘풍이 다시 비장의 모습으로 변장했을까? 그치, 남편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서. 너 그렇게 잘난 거 아니잖아 라고 해서 남편에게 뭐를 주게 된다? 깨달음을 주게 된다. 너 잘못한 거잖아. 네가 무능력한 거잖아. 자, 그래서 이춘풍도 비장이 자기 아내였다는 걸 알고 너 당신이었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냥 이렇게 백년해로하는 걸로 소설이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된 소설이고, 자, 모의고사에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2번 정도 이미 출제가 됐는데 쌤이 기출로는 한 문제만 실었는데 출제된 거는 우리 수능 특강에는 지금 이 뒷부분, 여기 나오는 거의 이 부분, 이 평야 끄트머리 부분이랑 서울 와서 이 부분이 수특 부분에 실려 있고, 모고에서는 이 부분이 모고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다른 영역이 출제가 됐죠. 자, 수특 부분에 글을 미리 다 읽었다라고 판단해서 좀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될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쪽에 보면 앞부분 줄거리 넘어가고 한 2번째 줄, 내일 하직하고 경성으로 가려 하오니 사또님 덕택으로 추월에게 분부하여 자모지례로 5,000냥을 몰수히 수세하여 춘풍에게로 보내기 천만 바란다. 자, 지금 이거는 지금 비장이 사또한테 한 얘기야. 어떻게 되고, 거기 보니까 기생추월 다 고문하고 돈을 다 돌려받고 나서 이 돈을 그냥 다시 이춘풍에게 주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5,000냥을 몰수한다. 이 5,000냥은 그 기생추월에게 뺏긴 거죠, 이춘풍이. 그걸 다시 이춘풍 처가 받은 거지. 그래서 춘풍에게도 다시 보내주자라는 거지. 이게 사또가 허락했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 줄 내려가면 평양을 하직하고 경성, 서울로 지금 가는 거죠. 이춘풍이 다시 서울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보아되 추월을 잡아들여 돈 바치라 성화이되 10일 다 못하여 5천냥을 다 바치니 춘풍이 돈을 싣고 경성으로 올라갈 때, 자 경성으로 이제 올라왔죠. 이때 춘풍의 아내 문 밖에 나가 춘풍의 손을 부여잡고 어찌 그리 더디 오는가 장사에 사망이 많아 평안히 오시니까 라고 해서 아유 왜 이리 천천히 왔니? 일 많았죠? 힘들었죠? 라고 지금 이춘풍 처가 이춘풍에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기억 부분은 진실로 하는 말입니까? 거짓으로 하는 말입니까? 거짓으로 하는 말이죠. 다 아는데도 어떻게 하는 거야? 시침이 떼고 거짓말하는 거죠. 자, 그 사이 잘 있었는가? 라고 하면서 돈을 장사해서 남긴 듯이, 자, 되돌려 받은 돈인데 지가 마치 장사해서 성공해서 받은 돈처럼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저기 들어놓고 의기양양한다. 아, 나 대단하지. 이렇게 위세를 떤다. 이런 거죠. 춘풍에게 상을 차려 드리거늘 니은 부분에 생치 다리도 덜 구워졌고 자반에도 기름이 적고 황육조차 맛이 적다. 평양으로 갈까 보다. 지금 밥상 투정하는 거죠. 쌤 제일 싫어하는 거. 자, 쌤 아들이 한 번씩 투정하는데, 자 그래서 평양으로 다시 갈까 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온갖 교만을 다 할 적에, 교만한 태도를 보일 적에, 자 이춘풍 아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지금 변장을 하는 모습이야. 춘풍을 속이려고 여자 의복을 벗어놓고 비장 의복을 다시 입고 흐늘거리며 돌아온다. 비장 옷을 다시 입고 지금 다시 등장하니까 어떻게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춘풍이 의아하여 방 안에서 주저주저한다. 그러니까 비장이 고령을 하되 호되게 고함을 지르는 거죠. 평양에서 있던 일을 생각해라. 네가 집에 왔는데 어찌 이렇게 거만하냐? 라고 하니까 돈을 받아주던 회계 비장이다. 평양에서 맞았던 매가 얼마나 아프더냐. 그래서 얘가 매를 맞았었거든. 그러니까 평양에 떠날 때 나더러 이르길래 서울로 돌아오거든 되게 무난하라 하였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쭉 왔다. 네가 왔다는 말 듣고 내가 왔다. 상이나 좀 차려봐라 라고 하는 거죠. 비장이. 춘풍이 지엄이 여기서 지 와이프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없어가지고 지가 손수 막 밥을 차리고 막 이래야 되니까 비장이 네 와이프 어디 가고 왜 네가 뭐 내외를 하냐, 내외하듯이 왜 네 와이프 안 보여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춘풍이 이게 뭐지? 되게 오랜만에 와이프 만나서 오붓하게 저녁이나 먹으려고 했더니 네가 왜 갑자기 왔지? 어리둥절하니까 이렇게 쭉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밑에서 6번째 이 멍청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춘풍도 민망한지, 자기 아내가 사실은 자기를 도와준 거였구나 라는 걸 이때 완전 다 깨닫게 되는 거지. 안 민망하겠습니까? 엄청 민망하겠죠. 자 그러니까 그냥 자네인 줄 알았는데 네 마음 의사, 네 속마음을 한번 들어보려고 내가 일부러 속은 척했다 라고 해서 이것도 진짜 지가 알았어. 몰랐잖아. 거짓말이지. 왜 거짓말하는 거야? 민망하니까. 자기 와이프가 결국 자기를 도와준 건데 자기가 그 와이프를 막 자기가 장사해서 성공한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자기 와이프는 진실을 다 아는 거잖아. 민망하겠죠. 그러니까 나 사실 알았는데 네 속마음 들어보려고 내가 일부러 속은 척 한 거였어. 이런 말이죠. 자 1번에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춘풍의 아내는 평양 삭도의 도움을 받아 추월을 징치하였다. 그죠? 춘풍의 아내 자체가 되게 권력이 있었던 건 아니죠. 자 그런데 평양 감사의 비장의 역할을 하고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했었지. 자 그래서 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생 추월을 불러가지고 징치, 벌을 줬다, 교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춘풍은 서울로 귀가한 후 다시 교만해져서 아내를 박대했다. 저기서 뭐 반찬도 맛이 없고 뭐도 맛이 없고 막 이런 얘기하죠. 춘풍은 추월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다시 평양으로 가고자 했다. 춘풍이 추월에게 다시 고마워했습니까? 그게 다시 평양으로 가려고 해? 그게 아니고 거기서 한 말이었지. 네가 반찬 냈는데 이게 반찬이냐, 맛도 없다. 그냥 나 추월이 생각나는데 그냥 평양에 다시 돌아갈래. 이거 그냥 한 말이죠. 자기 아내에게 투정을 부리는, 진심으로 추월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서 간다 이런 거 아닙니다. 답 3번이고. 자 춘풍의 아내는 남편의 교만에 대응하기 위해 해가 비장으로 다시 변장했고 평양에 있었던 아내의 활약을 깨달은 후 갈등을 해소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자, 기억 부분에, 자, 이 시침이, 기억 부분의 시침에는 이춘풍의 처가, 이춘풍이 여기 돌아왔을 때, 아이고, 왜 이리 더디 왔냐. 평양에서 일이 많았죠. 장사한다 고생 많았죠. 이춘풍의 처는 진실을 다 알고 있죠. 그러면서도 진실을 감추면서 시침 이를 때는 거짓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사정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시침 이를 때는 거짓말이겠지. 자, 니은 부분은 생치 다리도 덜 구워졌다 라면서 반찬 투정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 허세죠. 자기 진실을 감추면서 하는 거짓말인 허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디귿 부분은 자네인 줄 알았으나 의사를 보려고 그리 했다. 진실이 다 밝혀졌는데 너무나 민망해서 하는 거짓말이 되겠죠. 자, 3번 내용이 참 중요한 주제 내용, 이 남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춘풍전은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배금주의적 풍조, 배금주의라고 하는 거는 금에 대해서 돈을 위해서 돈을 위주로 생각하는 사회 풍조를 이야기하죠. 이때 조선 후기 때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지. 허위에 가득 찬 가부장적 질서의 이면을 폭로하고 있다. 특히 무능하고 방탕한 남성으로 인해 아마 이 자기 남편이 그 도박 같은 거 하면서 거의 다 날리게 되거든, 재산을. 몰락한 한 가정을 진취적이면서도 슬기로운 아내가 구해낸다는 내용을 통해 여성의 능력을 부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내가 결국에는 남장을 하고 남성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남성 중심의 지배적 질서를 완전히 넘어서는 전망은 제시하지 못해 그게 이 소설의 한계로 지적된다라고 정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경제적 무능력한 모습, 그리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가부장적 사회 제도에 비판하는 것. 자, 결국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는 겁니까? 이춘풍의 처가 문제를 해결하죠. 가부장적 사회 제도를 비판하는 요소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이춘풍의 처도 본인의 여성의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무슨 모습으로? 남장을 한 남성의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점에서 이 소설에 한계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는 2013년도 3월 전국 학평에 있었던 문제인데 우리 앞부분, 소설 이 앞부분의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자, 다 읽었기 때문에 몇몇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춘풍의 처가 하는 말이 부모 조업 누만큼을, 그러니까 누는 누적되어 온 돈이죠. 주색으로 다 없애고 술 마시고 기생끼고 논다고 다 없애버리고 이 지경이 되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주색 잡기, 술 마시고 여자랑 데리고 놀고 이런 거 안 하겠다고 수기라고 하는 거, 각서 같은 거 지금 막 쓰는 겁니다. 자, 수기 내용이 모년, 모월, 모해 수기를 기록하여 정한다. 이 춘풍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누만금을 주색 잡기로 다 써버리고 돌이켜 뉘우치니 후에 막급이다. 차일후로 가중지사를 모두 김씨에게 맡긴다. 김씨의 치산, 그러니까 가중지사는 집안의 모든 일을 김씨, 자기 와이프, 미안 최씨가 아니고 김씨였네. 이제서야 미안해. 김씨에게 맡기니 김씨 치산 이후로는 치산은 재산을 쌓는 거, 재산은 이제 버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누만큼의 재산이라도 진실로 김씨의 재산이요. 돈 벌면 다 김씨 돈이다. 가부인, 가장인 이춘풍은 한 푼, 돈 한 말 곡식도 내 것이 아니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겠다. 이제 다 내 거 아니다. 이후에 다시 주색을 밝히면 관아에 가서 판결을 받겠다라고 하니까 관아에 가서 판결을 받겠다고 하지만 어찌 너한테 재판을 걸겠는가 하니까 그러면 나는 비부지자다라고 해서 나는 바보 멍청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각서를 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날부터 김씨가 치가를 한다. 다시 말해 자기가 경제력을 발휘해가지고 재산을 버는 거죠. 그래서 그 치가의 내용들입니다. 가 부분이 친제 길쌈 능란하다라고 하면서 품앗이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해석하기보다는 이런 일을 그냥 했구나라고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맨 마지막 문장만 좀 알면 되겠죠. 의식이 넉넉하고 의자는 옷 의자고 식은 먹을 식자죠. 옷과 음식이 넉넉하고 가세가 풍족해진다. 자, 그래서 아내 덕에 의복 관망, 그래서 옷차림을 딱 꾸미고 고량 진미 맛있는 거 막 먹고 술로 매일 장치한다. 마음이 다시 교만해가지고 다시 예전 그 행세가 절로 나서 뭐라고 하냐면 호조에 가서 돈 2,000냥을 얻어내가지고 평양으로 장사를 하러 가겠다고 하니까 춘풍의 아내가 여보시오 서방님 내 말 잠깐 들어보세요. 20전에 부모 조업 탕진하고 5년을 결단하고 앉았다가 물정이 어두운데 평양 장사 가지 마오라고 하죠. 평양 물정이 이러니까 장사는 가지 마라 라고 하니까 아이 나 갔다 올게 라고 하면서 결국 갑니다. 자, 중략 줄거리에 보면 기생 추월에게 빠져서 돈을 모두 잃고 추월의 집 종으로 일한다고 하지. 자, 그래서 남장을 하고 비장이 되어서 춘풍을 찾아간다 라고 하면서 춘풍아 내 그 돈 다 없앴느냐 라고 하면서 어디다 없앴느냐 라고 하니까 추월과 놀고 나니 1푼도 남지 않고 달리 한 푼 쓴 일이 없다. 그래서 추월을 잡아들여가지고 형틀을 올려서 막 매우 쳐라라고 하고 뭐 어찌저쩌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이죠. 돈을 결국 돌려받기 전까지 보고 그래서 우리 이 이후 부분은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왔던 그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1번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춘풍이 가산을 탕진하고 아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평양으로 가고 돈을 탕진하고 또 아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죠. A와 D는 모두 춘풍의 삶의 방식 때문에 발생하고 있죠. 자, 춘풍의 아내는 B의 과정에서 뛰어난 경제적 수완을 발휘하고 있죠. 보니까 뭐 경제력을 발휘해서 이리저리 돈을 다 끌어 모으잖아. 춘풍이 C의 과정에서 호조의 돈을 빌린 것은 A로 인해 가세가 기울어서가 아니고 가세는 이미 다 회복이 됐죠. 장사 미천을 빌리기 하기 위해서 그냥 빌린 거지.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나머지 보기 부분도 꼭 읽어보도록 합니다. 2번 보기 참고할 때 A의 수기의 반은 조선은 남성 가장이 집안의 경제권을 갖는 가부장적 사회 제도였다. 그런데 이춘풍 전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경제체제가 변모하며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데 실패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가장이 속출했다. 이에 따라 많은 여성들이 집안의 경제권을 갖는 실질적 가장이 되었다. 춘풍이 수기에서 아내의 치산을 인정하는 것은 이후 집안의 경제권이 아내에게 넘어갔음을 뜻한다. 경제권이 넘어갔죠? 그래서 아내가 돈을 막 모으고 하잖아. 그치? 자, 답 바로 나오네. 1번 맞습니다. 집안을 일으키고자 했던 춘풍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아내에게 수기를 춘풍이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 노력 하지도 않았죠. 수기와 관련해 아내가 춘풍과의 송사를 꺼린 것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 어찌 그래도 지합인데 내가 그리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춘풍이 아내의 말을 듣고 수기에 고치는 것은 가부장의 권위를 회복한다. 권위 회복은 관련 없지. 만약에 네 말대로 내가 다시 주색 잡기 빠지면 내가 바보 등신 될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춘풍이 조상에게 누만금을 물려받았다는 수기의 내용에서 경제체제의 변화를 할 수 있다. 경제체제의 변화는 누만금을 물려받은 부분이 아니고 뭐 주색 잡기로 다 이렇게 날렸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딱히 그 부분에서는 경제체제의 변화를 확인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가 부분이 치가의 내용이네. 김씨의 경제적 능력을 보여주는 답 5번이죠. 인물의 행동. 여기서 보면 김씨가 했던 경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품앗이 했던 그런 내용들을 나열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았는지가 길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들 나열로 인해 아주 간단하게 제시되고 있죠. 답 5번입니다. 자, 이춘풍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